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하니까 어떤 집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보니까 쾌적성이더라고요. 그 주거 환경이 뭐 교통이라든지 학군 이런 거보다 30 몇 %가 쾌적성이 가장,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으니까. 내일 공법 특강해요. 6시 반까지요? 6시까지. 왜 6시까지 못 있어요? 하루 억지로라도 나와 있으면 6시까지 공부하는데 집에서는 절대로 하루 종일 공부 못 해요. 저도 강의하니까 3시간 강의하지 집에서는 3시간 저 혼자 공부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3시간은 못 해요. 10분 이렇게 하지. 10분. 인터넷으로 하는 건 더 힘들어요. 화면만, 사람도 얼굴도 없이 화면만 보고 혼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고 한 번씩. 예.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 컴퓨터 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쩌면 그 막 아파트에서 하다 보면 무슨 방송도 나오고 그래.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집을 큰 데 가서 만들어야지 되는데, 어쨌든 억지로라도 특강 듣고 있으면 그래도 한 최소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공부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남 강의 듣는 게 좋더라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1시간 이상 제가 혼자서 해본 적은 없어요. 강의는 해봤죠. 강의는 해봤지만 듣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듣는 게 더 힘들어요. 강의하는 것보다. 이 차 과목 중에서는 공법이 그 내용이 최고 많잖아요. 분량이. 내용이 법조문수가 이 공인중개사법 10배가 넘어요. 법조문수만 따지면. 그래서 공법은 그 대신에 뭐 말을 꼬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내용만 알면 풀 수는 있죠. 근데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에 그런 걸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되는 거 어떻게 암기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던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암기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 어떻게 뭐 앞대가리 만들어가지고 그 해봐야 앞대가리가 또 무슨 대가리인지 하려면 또 그게 또 헷갈리고 이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는 거 뭐 상속, 그 예를 들면 상속은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되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라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이게 투기 세력인지 그걸 보려고, 이게 농사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거 이런 거 파악하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되니까 이런 건 안 받아도 돼요. 상속, 시효취득도 이거는 뭐 20년 넘게 농사 지었으면 이런 경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공법 특강이니까. 공법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뭐 같이 국제사이버대에서도 같이 강의를 했었고, 다른 학원에서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되게 친해요. 제가 공법 선생님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상속, 시효취득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분할. 합병, 분할은 뭡니까? 이거 합병,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법인 합병됐으면 어차피 자기 회사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할하면 자기 지분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위자료로 주는 게 좋아요? 사랑하고 미워하고에 따라 달라요. 미워하면 위자료를 줘야 돼요. 위자료. 사랑하면 재산 분할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재산 분할하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훨씬 세금 같은 것도 더 적다고요.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위자료는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돼요. 합병, 분할,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용 협의.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협의라는 것은 이게 개인이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시구 원면장하고 우리가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니까 선거하기 전에는 협의하자고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예요.
지하철역에서도 막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요즘 지방의회 의원 출마하는 사람 선거 출마할 때만 인사하지 그 뒤로부터는 얼굴 본 적 없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명함 주는 거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받아가지고 안 본 데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했어요. 볼 때부터 처음부터 안 받으니까 너무 민망해 하더라고. 준 사람 아무도 안 받으니까 받기는 받아가지고 프로필은 다 보고 확인해보고 계속 명함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전용 협의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받습니다. 근데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개인이 전용 허가, 전용 신고 받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이거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다 안 받는데 이건 안 받는데 전용 협의는 안 받는데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실습 농지 취득하는 경우 실습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전부 안 받습니다.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그게 암기를 안 해도 그냥 보면 어느 정도는 느낌으로 알 수 있던데 이걸 뭐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암기하는 방법 알려달라 했지 누가 이런 거 가르쳐 달라 했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안 봐야 돼. 연예인들도 댓글 보고 상처받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상처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달아도 돼. 그런 건 달아도 되는데 이런 건 댓글 어떤 사람 댓글은 그런 거는 달아도 되는데 달으면 안 되는 거 여자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강의는 똑바로 못한다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그런 댓글 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달지 마세요. 33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 공법에서 내일 공법에서 합니다. 농지법 마지막. 자,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사무소 2개, 3개 차릴 수 있으면은 굳이 자격증 딸 필요 없잖아요. 남이 사무소 여러 개 차려놓은 거 하나 얻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신전속적이므로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계약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다만 분사무소,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법인은 회사죠.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사, 지점과 같은 개념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분사무소는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만. 시험에 개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인은 안 됩니다. 법인은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는데 개인은 지사, 지점 못 둡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 안 됩니다.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앞에 등록 기준에서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므로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할 의무는 없다. 전적으로 사용할 의무는 없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해도 된다. 중개업소에서 껌도 팔아도 되고 과자도 팔아도 되고 로또도 팔아도 되고 담배도 팔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그러나 요즘은 담배 소매업법 등에 있어 담배는 중개사무소에서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팔던 사람은 아마 계속 옛날에 파는 거 봤죠? 중개사무소에? 담배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중개업소 그 담배 파는 중개업소에 근무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근데 계약서 적고 있는데 아저씨 담배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 쓰는데 자꾸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요 하니까 뭐 아저씨하고 그래가 싸워가지고 계약도 깨져서 그거 하고 싸우다 담배 파는 거하고 싸우다가
담배 하나 팔아봐야 얼마 남아요? 10% 남으면 10%인가? 5%인가? 4,000원, 5,000원 팔아봐야 한 400원 뭐 정도 남는다고요. 근데 그 현금으로 사와야 되고 그러니까 별로 그래가 담배 잊어먹는 게 많아요. 담배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보기보다 한 달에 많이 벌어봐야 한 50만 원 벌어요. 담배 팔면. 근데 집은 하나 팔면 500만 원 남아요. 담배는 한 갑 팔면 500원 남고 담배 만 갑 팔아야 집 한 채 파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웬만하면 담배 안 파는 게 좋아요. 옛날 1회 때 시험에는 그런 게 나왔어요. 중개사무소에서 담배라도 팔아가지고 월세에 보태는 게 좋다. OX? O로 나왔어. 1회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그건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요. 요즘은 그런 시험 안 나옵니다. 담배 파는 게 좋은지 안 파는 게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분사무소 설치인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그 4번에 맨 밑에 세 번째 까만별표에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별표 있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프린트는 4번에 있잖아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 첫 번째, 책임자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이 아니고 모두 4번입니다. 그 우리 프린터 51번에 보면은 51번에 6번부터 8번, 6, 7, 8, 6번 등록신청, 7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8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모두 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이라고 돼 있죠. 6번 뒤에 적혀져 있잖아요. 프린트 51번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1번하고 2번, 3번 차이점입니다. 56번에 2번에 있죠. 56번. 프린트 56번에 2번. 프린터 안 가져오신 분은 우리 요약집 맨 뒤에도 있습니다. 프린터 56번에 2번에 있잖아요. 그 1번 오늘 아까 첫 시간에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 못하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그래서 등록 처분 통지 받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반드시 그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보정 설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또는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밑줄 지났는데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51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 2, 3번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해야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설치 요건인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이천에 본사가 있으면 이천에는 분사무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데 시험에 시도별로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시군구별로입니다.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단 특수법인은 제외다.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사무소 설치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3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놨네요.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밑줄 친 부분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별도의 서식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동사무소 두 군데 봤습니다. 두 군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공동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라는 데 봤냐고요? 봤어요? 간판에다가 공동사무소라고 써붙여야 된다. 안 써붙여도 된다. 공동사무소를 하면 안 써붙여도 됩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중개업소도 간판에는 사무소 이름 한 개만 적혀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등록증, 자격증은 2개 그려놨어요. 두 명이 등록돼 있어요. 하나의 사무소에. 그럼 공동사무소라고요. 간판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사무소라고 돼 있는 걸 거의 못 보신 이유가 간판을 공동사무소라고 꼭 안 달아도 되니까 그렇죠. 거기 보신 데는 간판 달려 있어요. 공동 합동사무소. 예,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합동은 한자고 공동이 한글이래요. 제가 왜 합동으로 하다가 공동으로 바뀌었냐 이러니까 합동이라는 말은 한자고 모든 법을 새로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공법도 다 한글이죠.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민법만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자로 쓰고 있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 이런 말. 허위도 전부 거짓으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허위라고 돼 있었어요. 거짓이라는 걸. 거짓은 한글이고 허위는 한자래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공동사무소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격증, 등록증이 2개 걸려 있으면 그건 자격증은 직원 자격증도 그래야 되지만 등록증은 직원 등록증은 없잖아요. 그 등록증이 2개 있다는 것은 공동사무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B가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C가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A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라고. A 건물주 승낙서 아닙니다. 시험에
A 건물주 승낙서 X로 출제됐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사무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99% 공동사무소 하면 1년 안에 싸우고 헤어지고 학원 다닐 때 언니 하다가 공동사무소 하다 2년 저분 이렇게 바뀌어요. 용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절대 친한 사람하고 공동사무소 하면 99%는 거의 다 망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한 20년, 18년 정도 14회 때 자격증 땄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 둘이 성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공동사무소 하려면 완전 다른 분이 여자분 2명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케미스트리가 맞다고 케미가 맞다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 같아. 가능해요. 똑같으면 부부도 똑같으면 못 살죠. 달라야서 완전히 달라야 살아요. 저도 와이프하고 같은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막 서로 욕하면서 죽일 듯이 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들어 누운다고 잔소리하고 책 보고 있으면 집구석에 와서까지 책 보고 있냐고 또 잔소리하고 뭐 불안해 긴장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자 A가 사장이고 갑이 직원입니다. 직원을 고용했으면 이때는 직원이 잘못하면 그를 고용한 A의 행위로 보는 거지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X 대표자 책임 없습니다. 공동사무소가 있으면 대표자를 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대표자 누구를 정해야 된다. 규정 없습니다. 뭐 운영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유다. 자기들끼리 대표를 정하든 안 정하든 상관이 없다. 종별은 달라도 된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회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A 업무 정지되면 A 빼고 업무하면 됩니다. 근데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 같이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B가 손님 받았습니다.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B 혼자 먹어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혼자 먹는다고 하면 호객행위 해야 되겠죠. 서로 끌고 가서 내가 하면 나 혼자 먹으면. 그럼 나누려고 하면은 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누가 하든 똑같이 나눈다면. 그래서 이게 힘듭니다. 규정 없어요. 나눠 먹든 혼자 먹든 자기들끼리 자유다. 알아서 하면 된다. 혼자서 먹으면 아마 싸움 날 거고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서로 열심히 안 할 거고 그래서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다고 현실적으로 분배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각각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 대표자가 일괄해서 할 수 있다. X 각각 개업공개사 각각 이전 신고도 하고 등록 신청도 각각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근데 굳이 왜 공동사무소 하냐? 어차피 개별 사무소 하는 게 더 좋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하면 월세 줄이고 세금 줄이는 거. 둘이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따로따로 내놓으면 1억 소득이면 5천만 원씩 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혼자서 1억 버는 것보다 둘이 각각 5천만 원 버는 게 세금 더 적죠. 소득세는 6단계 초과 누진세율 6%부터 45%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다 똑같죠. 세율이. 종합소득세 똑같고요. 지금 5월 이번 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저도 유튜브 소득이 있어가지고 세무사한테 이거 유튜브 또 세금 신고하겠다 내겠다 하니까 제 후배인데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거 안 해봤는데 형님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더라고. 지금 안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세무사들도 잘 몰라요. 맨날 자기 하던 것만 알지 모르다. 그래도 나 나중에 장관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세금 탈세했다고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해라 이렇게 했어요. 알아보고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원래 유튜브에서 받아도 해야 돼. 종합소득세 소득이잖아요. 그 무슨 소득인지 간에
달러로 받아요. 미국에서 직접 입금시켜줘요.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지금 통장이 나오니까 달러가 이게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1,300원 가까이 해, 1달러가. 우리나라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세계에서 최고, 인구 대비 최고 많대요. 지금 전체 총량은 미국이 최고 많은데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최고 많대. 근데 소득은 평균 10만 원도 안 된대, 1인당. 돈은 안 된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봤고요. 공동사무소.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35페이지 5번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천시에 있다가 광주시로 옮깁니다.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사 가는 거하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우리도 주민등록 신고도 이사 가서 이사 간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전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가 아니라.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 프린트는 18번에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18번에 맨 밑에 보면 등록증 원본입니까? 4본입니까? 4번이 아니고 18번에 프린트 18번 한번 원본이네. 근데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등록증이라고 해도 됩니다. 원본은 원본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사본은 사본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는 이번에는 진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가짜일 때는 농담이다 농담했다 이런 말 해야 되고요. 근데 말할 때마다 진짜다 이번에는 진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이때까지 한 건 다 사기친 거고 이번에 한 것만 진짜라는 이야기죠. 조심해야 돼. 그런 말 자꾸 하는 사람은. 이번엔 진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를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없으니까. 거짓말할 때만 농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린트 18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해도 소용없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공정, 지금 현 정부도 공정, 옛날 문재인 정부도 공정. 결국 세상이 공정하다는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예요. 안 하니까 자꾸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만드는 것. 공정하게 하려면 공산주의 똑같이 만들어 생산해가 똑같이 먹고 이래야 공정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고요. 공정하면 가만히 있으면 돈 줄 걸로 생각하고 있지 말고. 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천시에 본사가 있고요. 광주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광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여주시로 옮기는 경우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본사가 이천에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전 신고하면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왜 7일 이내입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는 이천시장한테 받은 등록증 반납하고 광주시장이 새로 교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교부. 근데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원칙 재교부입니다.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관할구역 안에서 한번 옮겨봤어요. 사무소를. 옮기니까 등록관청에서 컴퓨터로 새로 출력을 해버렸더라고요. 재교부 했더라고요. 재교부하면 수수료 내야 돼요. 재교부 수수료 등록증. 그래서 저는 기재사항 변경해서 교부할 건데 왜 재교부했냐 이러니까 교부해달라, 나 재교부 싫다 했더니만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단속하러 나갈 때 한번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재교부 다 해주더라고요. 그냥 컴퓨터로 출력해버리니까 주소하고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그냥 밑줄 찍고 주소만 바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재교부인데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관할구역 밖은 재교부인데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주소만 바꿔가지고 줄 수 있다고요. 같은 이천시장이면 동만 바뀌면. 위반 시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3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36페이지.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하고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개공, 소공만 인장 등록하고 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합니다. 보조는 중개업무 못하니까 계약서 못 쓰니까 도장 찍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요. 2번이나.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 도장 찍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시험에 2번 나왔다고요. 보조원은 도장 찍어야 된다는 말도 없고 같이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같이 찍는 거는 상관없다 사장하고 자기가 그 업무를 관여했으면. 다만 보조원만 도장 찍고 사장 도장 안 찍는 건 안 되겠죠. 사장 결제를 받고 직원 보조원이라도 도장 찍어도 상관없다. 출제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법 규정에 없으면, 법에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민법에 법 해석 순서가 있다고. 법 해석에 보면 한목적성이 있어요. 법 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개공을 위해서 있다, 의뢰인을 위해서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의뢰인, 국민경제에 입하지. 국민이면 손님이에요. 의뢰인.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 하나 찍었다고 해서 국민이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죠. 오히려 도장을 찍어놓으면 국민들은 그 도장 찍었으니까 너 이거 관여했으니까 민사상,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도장 찍어도 위반은 아니다. 다만 찍어야 될 의무는 없다. 보조원은. 단 소공은 반드시 도장 찍어야 됩니다.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모든 소속공개사 다 도장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확인설명했거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면 도장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취직하자마자 첫날 한 건 했어요. 사장 몰래. 기쁘게 해주려고 사장 몰래 했어요. 일부러 사장한테 말도 안 하고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여자였고 저보다 8살 어려가지고 저하고 합도 잘 맞고 돼지 띠고 저는 토끼 띠고 그래서 합이 잘 맞아서 취직했거든요. 그거 보고 궁합 보고. 그냥 안 맞는 데 가면 안 맞는 데 가서 취직하면 잘못하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만 기쁘게 하려고 했더만 그래서 제가 했으니까 저도 서명 날인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어디 물건이나 하나 물고 오러 빨리 나가라고 계약서 쓰는데 있지도 말아놨더라고요. 공동중개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공동중개했는데 계약서 쓰는 거 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물건 어디 가서 물고 오라고 하길래 왜냐면 그 빌라 같은 데 가서 그냥 전화번호 스티커만 명함이나 그냥 빌라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나 그 들어가서 명함만 꽂아놨어요. 그 원룸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 그게 전부 다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비밀번호 있는 것도 여러 사람이 들어다니니까 비밀번호를 잘 모르잖아요. 그 연필 같은 걸로 적어놨어. 보면 그게 잘 보면 적혀 있어요. 어디 그 입구에 보면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명함 다 꺼져놓으면 한 100개 돌리고 나면 연락 와요. 한 3건 정도 연락 오더라고. 연락 한 건 다 넣으면 이제 놀러 간 걸로 알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표가 안 나니까 연락은 오더라고요. 상가 같은 것도 다니면서 식당 다니면서 그냥 중개업소 명함 아무 말 안 하고 명함만 뿌리고 오면 돼요. 손님들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 가서 이거 팔 겁니까? 매물 내놓을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장사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을 필요 없고 그냥 중개업소 명함만 나눠놓고 오면 알아서 팔거나 세 놓으려면 연락 온다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식당 다니면서 100군데 내놓으면 2-3군데 연락 와요. 팔아달라고 또는 다른 세입자 구해달라고. (38페이지) 메뉴에 개공, 소공만 인장 등록하고 업무개 시전에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개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할 인장.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동그란 도장 되냐 안 되냐 묻더라고요. 돼요 안 돼요? 제가 다 된다 했더니만 그럼 동그란 도장이 되면 가로 세로라고 하면 안 되고 지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지름 반지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그라면 이게 가로 세로라고 해서 동그란 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시험에 동그란 도장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깊이 하면 떨어질 확률 높아요. 그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계속 그렇게 파고 있어요. 지금 공부 얼마나 했냐 물어보니까 8년째 하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된다고. 어쨌든 시험에는 동그란 도장, 네모난 도장 이런 거 나온 적 없어. 한자 한글 되냐 안 되냐 나온 적 없어요. 7mm 이상 30mm 이것만 출제됐다고 숫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크기 제한 없고요. 법인 인장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라는 말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 X입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인장 등록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하고 동그라미 2번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개업공개사의 경우 니은 소속공개사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도 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보조원 밑줄 치세요. 형광펜을 색칠 좀 하세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 가지고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 보조원은 안 하는데 보조원 이게 말이 되냐 하던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소속공개사 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이 하나의 서식으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서식이. 그래서 보조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서 그 서식에다 도장 찍는 안이 있어요. 거기다 찍어서 제출한다는 뜻이니까 보조원 인장 등록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은 모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신고서가 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 따로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 보조원이라는 말 나왔다고 무조건 X는 하지 마시라고요. 보조원이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보조원이라고 돼 있어도. 동그라미 3번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지만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입니다. 법인 대표자 인감도장 아니죠? 대표자 자연인 인감도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38페이지 맨 밑에 변경 등록은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우리 프린트 39번에는 2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39페이지 7일 정리되어 있고요. 40페이지 개공, 소공은 중갱이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표 밑에 보면 양가로 6번 위반시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4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휴폐업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휴폐업은 우리 프린터 51번에 27, 28, 29, 30번에 있습니다. 51번에 27 휴업, 28번에 폐업, 29번에 재개, 30번에 변경신고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1번에 27, 28번에 있고요. 반납, 첨부, 제출 같은 뜻입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신고하기 때문에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미반납이므로 방문신고 또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모두 미리 신고,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은 3월 초과,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개월 이하,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3월이나 3개월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를 해야 되고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데 6개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초과해서 무단휴업을 하면은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요.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휴업신고했다. 재개신고를 하면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지체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라는 표현 법조문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또 원래 휴업은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취학, 학교 가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입원하는 경우,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대 가는 경우, 징집으로 인해 우리는 징병제죠. 모병제가 아니고 월급 200만 원 주면 군대 가는 게 더 나아요. 이제 공무원 취직해봐야 200만 원 안 나와요. 월급 160만 원이래. 구급공무원 취직하면 160만 원. 군인들 지금 2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월급. 군대 가는 게 낫다고요. 틀려요. 시험에 나오면. 근데 잘 나오진 않아요. 적시, 지체없이를 바꿔가지고 내는 거 시험에 자주 내진 않아요. 우리 법조문에는 지체 없이 적시가 뭐가 빠른지 규정도 없어요.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시는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하는 걸 원칙적으로 적시라는 표현을 쓴다. 3근무시간이기 때문에 3시에 와서 했으면 퇴근하기 전에 6시 퇴근하기 전에 처리하고 퇴근해야 돼. 적시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적시가 더 빠른 개념이에요. 적시는 대리근무자가 처리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는 담당자 없어서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체 없이 대신에 적시 X 이런 식으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임신, 출산. 그냥 임신, 출산이라고 돼 있어요. 출산 몇 개월 이런 말 없어요. 근데 농지법에서는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 하려면 분만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분만하고 출산하고 같은 거예요. 분만. 분만.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분만. 그러니까 그럼 애 임신했을 때도 우리 어머니는 저 낳고 나서 오전에 낳고 나서 오후에 모심으로 나갔다던데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이 가만 안 놔놨어요. 며느리 노는 꼴을 보면 못 봤어요. 그래서 나가서 일했다더라고요. 그건 일하고 나니까 늙으니까 그게 힘들다더라고. 뼈가 다 빠졌던 게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반발하면 돼. 시어머니 그러면 계속 말대꾸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더 시켜요. 그냥 저도 딸이 저한테 말대꾸 꼬박꼬박 하니까 이제 무서워서 더 이상 시키지를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들은 말대꾸 안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꾸 아들한테 구박하고 더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 사람 심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참 저도 그래서 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자꾸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 휴폐업까지 했습니다. 휴폐업 41페이지까지 했고요. 4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42페이지까지. 자, 오늘 42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43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부터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아직 안 풀었으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